자, 오늘 게스트부터 소개하겠습니다. 이분을 모셨다 그러니 아니 여성을 모셨는데 내가 설레야 되는데 왜 집사람이 설레는지 모르겠어요. 아우, 전 팬이에요. 네. 우리 집사람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배우 김지호 씨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우 김지호입니다. 오늘은 제가 취미로 시작해서 요가를 통해서 이렇게 달라진 저의 생각과 저의 삶에 대해서 책을 냈는데 오늘은 저자로서 여기에 지금 여러분들을 만나러 왔어요. 네. 반갑습니다. 그렇지, 자세. 일단 제가 정성 들여 만든 요리인데 일단 먹을까봐요. 맛을 좀 네, 보시죠. 아니 이 당근 주스 왜 이렇게 맛있어요? 당근하고 사과 사과. 1대1로 그치. 섞어가지고 맛이 어때요? 맛있어요. 소스도 맛있고. 사실 오늘 이 자리는 작가로서 이제 저희가 섭외를 했거든요. 네, 근데 사실 창피해요. 무슨 작가예요? 그냥 에세이 하나 쓴 작가지. 거예요, 제 얘기를. 저도 몇 권의 책을 써봤는데 네. 또 쓰라 그러면 다시는 안 쓴다. 그죠. 너무너무 힘들어요. 처음에도 내가 무슨 글을 써. 내가 한 이게 뭐라고 사람들한테 이거를 책으로 만들어가지고 이 책을 읽으라고 해. 그런 마음이 막 있어서 안 한다고 막 손살을 치기도 했었고, 중간에 쓰는 동안에는 또 이제 제가 쓴 글이나 이런 거에 제가 또 거기에 박제되고 꼼짝을 못 할까봐. 사람은 계속 변하는데 난 지금은 이때 이게 너무 좋아서 이렇다고 막 했는데. 썼는데 이게 내가 계속 이럴까? 이런 게 너무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작가측에 출판사에 전화해서 나 안 안 쓰면 되겠다. 안 쓰면 안 안 돼요? 돼. 막 이런 거예요. 가뜩이나 요즘에 SNS 너무 무섭고. 그렇지, 맞아. 그랬더니 내려놓으셨다면서요. 제가 그런 얘기 썼거든요. 안 일어난 일에 대해서 걱정하고 이러는 거 이제 그만이다. 이제 행동으로 내가 실천하는 사람이 되겠다. 막 이렇게 써놓고는 또 그러니까 막 껄껄껄 웃으면서 이제는 일어나지 않은 일 걱정 안 하신다면서요. 막 이래가지고 그렇구나. 내가 또 그랬구나. 그래서 제가 살아있으면지 뭐. 살아있으면 그렇게 느껴지는 거야. 아무리 글을 썼어도. 살아있기 때문에. 그쵸. 근데 근데 그거보다 인생의 첫 출발을 그 처음부터 딱 스타로 맞아요. 데뷔도 좀 밑에 단역도 좀 하다가 이러고 올라가야 맞아요. 되는데 맞아요. 들어오자마자 맞아요. 주인공을 하니 그게 얼마나 나한테 일생을 두고 그 맞아요. 압력으로 그러니까 작용하겠어요. 잘해야 된다. 네, 늘. 모두가 너무 지켜보고 있고 너무 기대를 하니까 그게 저한테는 너무 약간 트라우마가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잘해야 된다가 앞서니까 뭐를 하러 갈 때 너무 긴장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되지. 네, 근데 이렇게 긴장을 하면 그 안에서 사람들하고도 얘기를 이렇게 들어야지 내가 막 그 사람들하고 떠들 텐데 내 하는 것만 검열을 막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가면은 더 꿀먹은 벙어리처럼 말을 못 하고 있고 바보처럼 갔다 오면 후회하고. 그렇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이 되니까 나는 이 일이 안 맞나 봐. 그러니까 이게 너무 힘들어서 지치고 힘드니까 도망을 가야 되니까 난 이 일이 안 맞나 봐. 그래서 어디로 도망가세요? 그래서 처음에는 학교로 도망갔어요. 네. 비슷하다. 복학을 해서 학교 졸업을 했어요. 네. 그랬더니 이제 여전히 사람들이 저를 찾아주고 저도 한 그렇게 몇 년 쉬니까 다시 일이 하고 싶더라고요. 돌아왔어요. 그런데 제가 그동안 뭐 연기 공부를 한 것도 아니고 뭔가 그거를 메꾸고 채우고 왔으면 다시 왔을 때 이렇게 다른 느낌으로. 할 수 있을 텐데 그저 그냥 도망갔다가만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그게 힘듦이 극복이 안 돼서 점점점 일을 고사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또 일도 좀 줄어들게 되고 그렇지, 안 하게 되면. 그러다 이제 남편이랑 연애하고 결혼을 하게 되면서 결혼으로 한번 또 도망쳤죠. 결론은 지금까지 아무 없이 잘 사는 거 보면 결혼을 도망간 게 아니라 결혼 생활이 행복한 거지. 저는 근데 그런 게 잘 맞아요. 엄마가 너무 잘 맞고 네. 결혼 생활이 행복한 거야. 네. 그래도 나는 존경스러운 건 저는 결혼이 일종의 일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일종의 일이라서 일이 아니라 직업의 하나이기 때문에 결혼은 그냥 생활이라는 생각을 못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직업을 가졌다가 그만두고 결혼을 해서 이게 직업이라고 생각하고 일을 하는데 점점
애들도 크고 없고 남편 바쁘고 늘 혼자 있는 거예요. 나는 그게 너무 힘들었어. 맞아, 그거 힘들죠. 그럴 때 이렇게 자기가 몰두하는 일이 생기면 내가 지금 내 인생에서 이렇게 뒤를 돌아봤을 때 제일 안타까운 거는 아쉽고 네. 몰두하는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맞아요. 다시 저기 할 때 노는 시간에 뭐 하셨어요? 운동을 워낙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자전거를 막 몇 시간씩 혼자 배낭 메고 나가서 타기도 했고, 그 다음에 그림을 좀 그렸어요. 그러다가 또 그것도 한 몇 년 하다가 또 쓱 빠져나오고, 그러다가 이제 요가에 관심을 갖고. 그런 게 너무 잘했다는 생각이 드는 거야. 야, 근데 사실 내가 손님을 모실 때 그래도 음식을 만들거든요. 네. 느낌으로. 요가 하신다 그래가지고 칼로리 낮은 거, 견과류, 그다음에 리코타 치즈, 네. 비싼 저기 익스트라 버진 올리브 네. 오일 그걸로 만든 거예요. 아, 너무 좋아요. 저 근데 주로 좋아하는데 이런 걸로 드시죠. 주로 요가 하시는 분들은 식이요법도 다 하시잖아. 그렇다고 생각하시잖아요. 네. 저는 뭐 요가 끝나고 오면 막 저 근데 이렇게 맛있게 좀 차려놓고 와인도 맨날 한 잔씩 먹고 너무 힘들었으니까 그리고 뭐 먹고 싶은 거 다 먹었어요. 근데 점점 이런 간이 안 되고 좀 신선하고 재료 그대로의 담백하고 이런 것들이 좋아지기는 하더라고요. 아, 그러다 보면 이렇게 짠 그 라면에다 김치 올려 먹는 거 생각 안 나요? 저 되게 좋아했었는데 아주 가끔 저희 남편이랑 딸이 너무 좋아해요. 그런데 그게 아주 너무 술을 먹어서 너무 해장하고 안 싶을 될 때? 때가 아니면 그러면 안 땡기더라고요. 좋아졌네. 조금, 그러니까 네. 운동하면서 몸이 그쪽으로 맞춰졌네. 식생활은 좋아졌어요. 네. 그리고 위역류성 식도염도 있었는데 간헐적 단식이 그냥 저도 모르게 된 거예요. 힘드니까. 아침에 오전에 요가하는 동안은 못 먹으니까 갔다 오면은 한 12시 1시예요. 그러니까 이게 저도 모르게 이게 된 거예요. 그런데 신기하게 역류성 식도염이 없어졌어요. 어머, 나 역류성 식도 때문에 너무 고생하는데. 너무 고생하시죠. 저도 네, 진짜 나 지금 너무 그래갖고 고생해. 맨날 이비인후과 가서 보면 여기가 막 뻘겋게 다 긁혀 있고 이랬거든요. 어, 그런데 저는 너무 좋아졌어요. 요가하고 없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약간 저희 요가 하는 거에서 이렇게 그 동작들 안에서의 이게 도움이 되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장기에. 그렇겠지. 배워봐.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가 내가 네, 요가 한번 가긴 갔었어요. 이게 처음엔 동작을 모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남들 하는 거 그냥 막 이러면서 막 따라해. 네, 맞아요. 이렇게 보고 그거 하나도 제대로 되는 게 없어. 음. 그럼 자기가 어려운 동작을 안 했으면 되는데 어떻게든 해야 되는 거야. 그걸 하고 난 다음에 나 일주일 동안 못 움직였어. 진짜로. 저도 이제 전에는 몰랐는데 이게 요가를 하기 전에 사실은 기초 체력을 좀 같이 기르면서 네, 해주는 게 맞아요. 좋아요. 둔근이랑 허벅지 근육이랑 어깨 회전근개 운동이랑 이런 거를 같이 병행하면서 하면 안 다치고 아니고 그냥 없는 근육에 늘리기만 하면 계속 약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또 다치고 뭐 이런 게 좀 있어요. 그래서 맞아요. 좀 돈 쓰셔서 조금 그런 것도 가르쳐주고 하는 데서 하면 좋아요. 배워. 그게 아유, 요가는 1대1로 하는 거 너무 좋아. 아니 근데 그것도 그렇고 어떤 거든 간에 처음에는 여기는 특별히 운동을 좋아하시는 분이네 보니까. 저는 좀 운동을 한다고 했던 저는 운동을 아이죠. 진짜 싫어하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뭔가에 흥미를 느끼려면 어느 정도 해야지 재밌다. 그래서 요가는 그게 어느 정도 걸려요? 저도 그렇게 뒤에서 눈치 보면서 막 흔들리고 넘어지고 막 네. 이러면서 했어요. 근데 저는 좀 오기가 생겼어요. 이게 안 된다고? 내가 좀 운동하는 사람인데? 남들 보니까 다 쉽게 하는데. 네. 아. 이거 왜 안 되지? 그래가지고 열심히 처음엔 그래서 했구나. 좀 열심히 갔고 제가 하던 운동이 또 360을 똑같이 해요. 그러니까 빨리 익숙해졌어요. 순서랑 동작이 똑같아서. 아, 변화가 없구나. 네. 그러니까 저는 한 달, 2달 정도 되니까 이게 이제 처음에는 할 줄 모를 때는 막 헉헉거리고 그렇죠. 따라가기 바쁘고 막 남들은 잘하는데 혼자 계속 자괴감이 들잖아요. 안 되는 거에. 그렇죠. 화가 나지. 화가 나고 창피하고 막 이러니까 자존심이 센 사람들은 못해요. 맞아. 네가 네. 그래서 못하는구나. 그것도 있고 그다음에 또 적당히 이제 너무 욕심 부리지 말고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더 이제 내가 늘려가야지 하는데 그것만 조금 지나서 한 달 정도만 다녀보셔도 금방 몸이 살 달라지는 게 느껴져요. 어깨도 이렇게 그러니까. 펴지고 허리도 이렇게 펴지고 네, 네. 일단 순환이 되니까. 요가 10년 차잖아요. 네, 이제 10년 거의 다 가요. 그 정도면 거의 재칭 말하는 프로급일 건데. 근데 사실은 요가는 어디에 완성 단계가 없어서 그렇긴 하겠지만 네.
그래도 10년 차 정도 되면 흔히 말하는 뭐 남을 가르치는 그러니까- 자격증 이런 거 따고 그러지 않나요? 벌어질 것 같아요. 그럼요. 한 1년만 해도 따시는 분들도 있고 음. 이걸 빨리 직업으로 하고 싶은 사람들은 그러니까 요가를 잘하는 거랑 티칭을 하는 거랑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아, 본인이 잘하는 거랑 티칭은 다르다. 네, 근데 저도 지금은 조금 나누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젊은 사람들보다는 오히려 나이 있는 사람들한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이렇게 해서 좀 건강을 챙기면서 살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제가 너무 좋았어서 있는데 저희 남편이 막 야, 요즘 사람들 막 누구나 막 다 이렇게 자격증 따고 자격증 있다고 나오고 이러는데 네가 뭐 굳이 그거를 따라갈 필요가 있어. 그래서 그걸 따라가는 게 아니라 난 배우고 싶은데 근데 저희 남편이 반대해서 안 했거든요. 근데 요즘은 TTC를 해. 그래 해가지고 가르쳐주고 싶으면 가르쳐. 그러는데 내가 그때 머리면 금방 하겠는데 지금 머리는 그리고 자격증 따는 게요. 날이 갈수록 어려워져요. 처음보다. 공부하는 게 처음에 있잖아. 부동산 그거 되는 거 되게 음, 쉬웠었다.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 엄청 쉬웠어. 요새 어려워. 옛날에 면허증 70년대에는요. 학원 이틀 가면 줬어요. 어려워. 갈수록 어려워져요. 처음에 따야 돼 뭐든지. 근데 이것도 제가 이것도 잘해야 된다는 강박 때문에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김지효라는 이름이 있으니까 맞아. 더 또 잘 하면은 잘해야 될 것 같은 마음이 맞아. 그랬는데 이제 그렇게 안 살려고요. 음. 못하면 좀 어떻고 그냥 하려고요. 맞아. 그 남의 평가와 시선이 맞아요. 너무 저를 늘 머뭇거리게 했던 맞아, 것 같아요. 맞아. 모든 삶에서. 맞아. 남이 나를 어떻게 보나. 네. 그게 중요한데 그걸 많이 생각하는데 사실은 남은 나한테 그렇게 관심 관심 없어요. 없어요. 생각보다. 맞아요. 여기는 스포트라이트를 한 몸에 받았었잖아. 어린 나이에 어떤 관심을 받는 거와 어른이 돼서 받는 건 달라. 그 나이는 어리다고 20살 이때 받는 거. 저 데뷔한 게 몇 살이죠? 22? 21. 어렸죠. 어리지. 진짜 어렸더라고요. 어리지.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내가 감당하기가 힘들었었구나. 그럼. 이게 내 꿈이었으면 감당이 됐을 그렇지. 텐데.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도 저한테 못해도 돼. 당연하지. 못하는 게 하나도 너는 해본 적이 없는데 공부한 적도 없고 이런 거를 얘기해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리고 약간 이런 지켜보는 게 있었어요. 그래 네가 김지호야? 해봐. 너 얼마큼 하나 한번 보자. 약간 이런 시선들도 너무 힘든 거예요. 그렇지. 제가 깡이 없어가지고 맞아. 제가 깡이 있었으면 그래? 봐봐 이러고 했을 텐데 그런 게 이제 성격적으로가 좀 좀 당돌하고 이런 애였으면 좀 좋았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요가를 하면 신체적인 것도 있지만 나는 마음의 수양이 잘 될 것 같아. 완전. 좀 그렇죠. 네. 늘 시선이 밖에 있다가 이렇게 요가하는 동안만큼은 매트 안에서 오롯이 제 안으로만 바라보고선 몸을 조작하고 저한테 올라오는 감정들을 바라보고 흘려보내고 바라봐야 돼요. 왜? 그만둘까? 짜증나. 너무 힘들어. 막 5만 가지 생각이 막 들어오거든요. 그리고 부동의 시간들도 굉장히 많아요. 한 자세에서 30분, 40분 이런. 그러면 그 안에서 그 어떤 불편하고 그 고통스러운 힘든 순간 안에서 그 평온함을 찾아가는 몰입 속에서 그래서 사실은 되게 마음의 힘이 좋아져요. 그러니까 요가는 그 부동 안에서 고요하게 그 호흡을 유지를 해야 하거든요. 그게 명상이랑 그럼 명상이 비슷해지는데 돼요. 점점? 왜냐하면 굉장히 처음에는 아프고 막 힘들고 해서 막 조작하고 그걸 버티면서도 미묘하게 속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힘이 딱 길러지고 그런 동작 안에서도 불편하다가 호흡을 해야 돼요. 호흡을. 천천히 들이마시고 내쉬고 이거 동작을 반복하기 시작하면 몸이 되게 편안해져요. 그러다가 그 안에서 이제 몰입을 하면 생각이 이렇게 싹 없어져요. 그래서 고요하게 머무는 시간이 와요. 그 부동 자세에서. 부동 자세에서. 그러면 그냥 그때는 명상에 빠진 거예요. 그럴 때 초집중을 하면서 그 안에 몰입되면서 결국은 호흡을 하면서 감정과 올라오는 감정과 막 그 어수선함이 싹 사라지면 그때 느끼는 그 고요의 시간이 결국은 굉장한 자기 배려의 시간인 것 같아요. 인스타에 사진 올리는 게 좀 더 본인 자세인가요? 네. 아니, 본인이 이게 돼요? 아 되지 당연히. 그러니까 이게
어머나. 와, 저런 자세들을 어떻게 했던 자세들이 사실은 그냥 꾸준히 하고 있으면 어느 날 그 동작이 돼요. 이거 다리 들고 이거 하는 자세 옛날 영화 그 어디였죠? 유지태 씨가 한 거. 유지태 씨가 한 자세. 유지태가 자기가 한 거에 누가 들어준 거 CG한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분도 그렇게 운동을 좋아하시더라고. 운동해도 그 자세가 나오나? 어지간히 운동해갖고 그 자세 안 나올 것 같은데. 그것도 한 6개월 계속 훈련하면 할 수 있죠. 남자들은 훨씬 더 빨리 할 수 있어요. 이게 이 둔근이랑 허벅지 근육도 되게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는 운동을 좀 많이 하신 분들은 이렇게 계속 꾸준히 하면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걸 또 해내잖아요. 그러면 되게 내가 뿌듯해요. 네. 그럼 당연하죠. 그래서 이제 그런 만족하는 나에게 만족하는 시간들이 계속 쌓이다 보니까 이제 좀 그런 불안하고 그렇지. 늘 초조했고 긴장했고 이런 내가 없어져. 늘 나의 실망했던 내가 좀 대견스러운 내가 나의 시간이 많아지니까 제가 마음이 좀 되게 여유로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순간 사람들이 저보고 얼굴이 되게 편해 보인다. 아니 뭐 요가를 했으면 몸이 좋아져야지 왜 마음이 좋아져요? 아니, 몸도 마음이 좋아지면서 좋아져요. 되는 거지. 네. 같이. 그런 것들이 요 책에 다 들어있죠. 네. 자기 지금 그러니까 외려 스타가 돼서 탑을 찍고 난 다음에 그 지인 얘기가 더 많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이제 살면서 또 어떤 게 힘들었고,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 이렇게 부딪히다 보니, 사실은 뭐 요가라는 게 되게 꾸준히 제가 했잖아요. 아까 꾸준함이 되게 어렵다고 하는데, 어려워요. 저도 진짜 꾸준함이라는 게 없었던 아이인데, 어떻게 이거는 그렇게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건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꾸준하지 않은 아이가 한 개를 꾸준히 할 때는 좋아하는 거야. 아니야. 아니, 근데 이게 해서 꾸준하게 좋아지는 거야. 해서 좋아졌는지, 좋아해서 꾸준하게 됐는지를 저도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꾸준히 하고 나니 내가 이걸 어느 정도 다룰 수 있게 되고, 그러니까 그 안에서 그 반복이라는 거 안에서는 점점 그 재미는 굉장히 섬세한 미묘한 그 차이를 제가 이제 캐치하고 그거를 변화시켜가고 이러는 재미가 생기더라고요. 아니 근데 우리 그 이제 나이 먹은 사람들 만나면 젊은 엄마는 만나면 애들 학원 어디 보내냐 그거고 그리고 좀 나이 먹고 50대 정도 만나면 성형외과 어디 가냐 이거예요. 너 어디니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특히 연예인들은 남한테 보여주는 직업이다 보니까 특히 얼굴에 손을 많이 대잖아요. 근데 본인은 그런 유혹이나 생각이나 그런 건 없어요? 제가 또 얼굴에 이렇게 걸어다니는 약간 부작용 케이스? 뭐가요? 뭐 이렇게 뭐 여기다 이렇게 보톡스 맞았는데 막 이쪽은 짝짝이. 안 움직이고 막 이쪽은 웃고 있고 막 이런 것도 있고 뭐 서비스를 해주신다면서 막 뭐 필러를 뭐 이렇게 넣어줬는데 야 다람쥐 같이 이렇게 된 거야. 내 큰일 났다 했더니 막 녹여주고 또 뭐 울세라도 이제 했는데 그랬더니 여기가 이렇게 부어가지고 네, 촬영을 화상이죠. 가는데 입이 안 움직여지고 2달 동안 막 그랬죠. 그 다음부터는 저도 이제 촬영했다 그러면 선생님은 아실 거야. 하이프? 네. 그것만 해요. 음. 저는 그냥 그것만이 저에게 가장 편안하게 잘 맞고. 그게 뭐예요? 그게 고주파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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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관리받다가 이렇게 아. 해주는 건데 이제 촬영이 있으면 관리를 가요. 근데 아니고서는 별로 저는 이제 방송을 안 하니까 그런 걸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럼 지금 50줄에 들어선 거죠? 저 50불이죠. 네. 나이 들어보니까 어때요? 젊었을 때랑 비교해보면? 저는 한편으로는 에너지가 좀 떨어진 거는 슬퍼요. 그렇죠. 좀 힘들어요. 그러니까 맞아요. 하루에 하나 하면은 그다음에 이제 집에서 쉬어야지 2개 하는 날은 막 거의 막 이렇게 되는 그런 거. 그다음에 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멀쩡하게 그냥 이렇게 거울만 보기에는 저한테 별로 불만이 없는데 사진을 찍어 놓으면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농담으로 할매다 할매 막 이래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조금 서운하기는 한데 좀 무뎌지는 거. 막 얼굴에 뭐가 나도 전혀 이렇게 신경이 안 쓰여지는 그런 것들이 편안함을 주는 것 같고 그렇게 되는 이유는 나한테 그만큼 에너지가 없으니까 점점점 여기 뇌구조가 변하는 거 아닐까요? 내가 적응하는 걸 살으려고? 수도 있죠. 네. 마음이 단단해지는 것도 있지. 마음이 강해지는 거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그런 게 자신이. 별로 큰 문제가 아니라는 아닌 거, 거를 그렇지. 살면서 깨달은 것 같고 나이 먹었어. 좀 감사하는 게 많아진 거. 음. 사소한 거에 대해 감사한 게 많아진 거. 그런 게 나이 먹으면서 좋은 것 같아요. 저는 나이 들어서 좋은 게 유혹이 없어진다는 거. 그죠? 자기 무슨 유혹이 그렇게 많았었어? 아니 내 스스로가 느끼는 유혹이라는 거 있잖아.
누가 나를 유혹한다는 게 아니라 어. 내가 유혹을 어. 느끼는 게 누가 나를 유혹하는 건 상관없어. 아니 그러니까 어떤 그러니까 요구 아 물건이든 정치라든가 뭐. 자, 하고 싶은 일이 네, 정치도 맞아. 하고 싶지, 어. 돈도 벌고 싶지, 가족도 잘 됐으면 네. 좋겠지, 나도 건강했으면 좋겠지. 이쁜 여성을 보면 솔직히 처음 데뷔했을 때 내가 보는 시선이 유혹이지. 그렇지. 근데 그런 것들이 나이가 들면서 점점 이제 사라지는데 그게 주는 편안함이 너무너무 많아요. 저도 이 그 명상 공부를 하면서 그냥 나에게 오는 어떤 일들에 대한 거를 받아들이는 게 좀 편해져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럴 거예요 그거는. 네, 그러니까 다 이유가 있어서 왔어. 네 시선이 너무 가까우면 이건 정말 큰일 나는 일이거나 너무 좋은 일이거나 막 이렇게 감정이 막 이럴 수 있는데 시선이 저 멀리로 가면 결국은 이건 저기를 가기 위해서 네가 겪어야 하는 일이야. 라는 걸 사실 제가 살아온 일을 이걸 공부하고 나서 살아온 제 삶을 이렇게 돌아보니까 그랬더라고요. 아 이래서 이때 이렇게 힘들었구나. 근데 이게 없었으면 난 지금 이 자리에 또 이런 김지호가 아니었을 거야. 그리고 내 주변의 사람들은 결국은 나한테 오는 일을 잘 지나보내기 위한 조력자들이야 라는 생각을 하니까 그렇게 막 특별히 얘한테 화가 난다거나 서운하다거나 이런 게 자꾸 이제 그런 훈련을 하니까 좀 편안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나는 나이 먹어서 가족이 제일 중요하다고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나는 나이 먹어서 가족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근데 아닌 사람도 있나는 걸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아이가 한 고등학교 때쯤 저희 남편이랑 야 결국은 우리 둘밖에 없다. 그렇지. 네, 그리고 이제 아이가 건강하고 잘 커주고 문제 없이 이렇게 뭐 대학도 가주고 뭐 이렇게 잘 성장하고 있으니까 그건 너무 좋고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가족이 제일 중요하죠. 그런데 이제 요즘 와서는 셋이서 모든 걸 막 같이 해야 된다는 아니게 변한 게 저희 딸 나름대로의 또 지금 20대가 해야 되는 일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다 해봐. 살인하고 남한테 피해 주는 거 아니면 다 해봐. 다 해봐 이러고 저희 남편은 저랑 그렇게 둘이 놀았어요 맨날 둘이서 분당에 있으니까 서울 나가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모든 걸 둘이 했거든요. 여행도 그래서 사실 오빠랑 가는 게 제일 편하고 그렇지. 나를 제일 잘 알고 서로 배려하니까. 근데 어느 날부터 오빠가 이제 일본어 공부를 하기 시작했는데 자기가 이렇게 말을 써먹을 데가 없는 거예요. 뭐 누가 소개를 해서 젊은 친구들을 만들었어요. 일본인 일본 하는 친구들을, 친구들. 네. 예. 그러더니 사람이 갑자기 살아나는 거예요. 자기도 몰두하는 데가 생겨버렸네.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래 친구들을 만나면 늘 하는 얘기 옛날에 옛날에, 예, 맞아요. 아니면 정치 예. 뭐 이런 얘기만 하다가 자기가 너무 관심 있고 재밌어하는 거에 그 친구들을 만나는데 얘네들이 젊어요. 그러니까 막 새로운 세상 새로운 에너지를 막 얻은 거예요. 그러더니 달라졌어. 자꾸 집 밖으로 돌아. 네. 그리고 딱 아침에 이렇게 나가요. 그러면 밥 먹고 들어올게. 저녁 먹고 들어올게. 그래요. 그러면은 왜? 저녁은 나랑 먹어주면 안 돼? 이러면 너 그 누구? 야 현조 불러 현조. 야 엄마한테 가. 막 이래요. 그래서 한동안은 갱년기가 왔는데 오빠가 너무 자기 그 새로 느끼는 그 즐거움과 막 여기에서 그래서 자기가 시간이 너무 이제 얼마 안 남았다고 생각하니까 막 밖에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행복함을 막 찾더라고요. 근데 한편으로는 너무 좋아요. 이 사람이 너무 행복하니까. 그리고 저보다 5살이 많으니까 저보다 5년이 없잖아요. 누가 먼저 갈지 모르지만. 그래도 이제 60에 가까워지면 네. 그런 거 되게 축복이에요. 그래서 본인이 너무 재밌어하고 즐거워하니까 그것도 내가 말릴 수가 없어. 오빠가 그런 게 또 좋아. 근데 나는 너무 외로워. 그러니까 아까 혼자 있으면 너무 힘들다고 했던 것처럼 집에서 그러니까 막 음식 만들고 하다가 이제 안 하는 거예요. 집에서 먹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리고 뭐 밥도 그냥 막 대충 먹고 뭐 좀 그게 우울하고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한참을 좀 그것 때문에 말은 못하고 그렇게 얘기하면 또 오빠가 그러니까 나쁜 일 한 거 아닌데. 아니고 또 나 신경 써서도 못할까 봐. 그랬는데 이제 어느 순간 아 그래 나도 나 좋은 거 하자. 나 좋은 거 찾자. 그러니까 요가 말고도. 네. 그러면서 책 쓰고 막 몰리고 또 저희 뭐 하여튼 여행도 또 혼자 갔다 오게 되고 모두 하고 하면서 나도 혼자 하는 거 재밌네. 나도 좀 바쁘니까 좋네. 막 이런 그런 에너지가 막 생기고 나니까
이제 각자의 자리에서 다 너무 즐거워요. 좋죠. 네. 좋지. 몸과 마음과의 갭이 있잖아요. 완전 있죠. 어떻게 극복하세요? 아, 그쵸? 그래서 이제 그 갭을 따라가려고 제가 아까 말했던 열정이 식은 거, 그 에너지가 없어서 뭘 못하는 거다. 정말 다 하고 싶은데 나가서 막 미술관도 돌아다니고 뭐 모두 보고 막 하고 싶은데 에너지가 안 생겨서 누워갖고 자꾸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아 이거 가야 되는데 좋겠다 막 이러면서. 근데 예전 같으면 저 막 생각나면 그냥 바로 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올리려고 실은 그래서 운동. 하는 거는 체력을 자꾸 올리지 않으면 그 생각과 몸이 이렇게 점점 멀어지는 멀어진다니까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시차를 줄이는 건 그 아직은 운동하는 마음에 거. 맞춰서 행동하려고 하고 몸을 막 만들어서. 가져가요. 아직은 가져가는데 이제 마음을 몸에 맞추겠죠. 이래요. 아니 나는 지금 지호 씨랑 이게 뭐 우리는 텔레비만 봤던 화면으로만 봤던 젊은 그 젊고 아주 뭐 이렇게 매력 있는 신선한 상쾌하죠. 상큼한 김지호의 얼굴보다 지금 얼굴 훨씬 보기 좋아요. 또 우리 나이로. 이가탄 그거 선전한 지가 언제예요 그거? 이가탄. 저 처음에 그거 할 때만 해도 내 나이에 이가탄을 이랬거든요. 지금은 이가 싫으면 이가탄부터 찾아서 먹는. 이렇게 요가 얘기를 들으니까 이렇게 앉아서라도 그런 몸의 자세를 요가의 자세로 할 수 있나, 아니면 이런 자세에서 운전이라도 하고 뭐 아주 편한 자세에서 늘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뭐가 우리 이런 데서도 동작 같은 거 있나요? 좀 할 수 있는 가르쳐 거? 봐요. 의자 앉아 있을 때. 요즘에 제가 어깨가 자꾸 말려요 이렇게. 이게 편해. 맞아. 그러면 이렇게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뒷짐질. 이렇게. 내가 자꾸 뒷짐지는 게 그래서 그런 거야. 허리 네. 아파 그렇게 이렇게 꼬부리고 하면은 있어. 근데 이거 할 때 그냥 이렇게 주면은 아프고요. 이렇게 돌린 다음에 이렇게. 어깨를 그것도 좋은 어. 방법이다. 상완골을 외회전 딱 하고 외회전 하고 네 하고 만약에 여기서 힘들면 다시 한번 이 상태에서 이렇게. 어깨를 네. 어깨를 네. 한 번씩. 네. 외회전을 시켜서 좋다. 이렇게 하고. 완전히 선생님 포스야. 선생님 너무 잘 어울린다. 아니 벌써 용어가 저기 해부학 전문 용어가 나와. 어우. 그리고 그냥 또 쉬운 거는 손깍지 껴서 가슴 앞에서 뒤집어요. 이거 골프장 가면 맨날 하는 건데 이거. 네. 이때 이렇게 하고 이렇게 올라가면 가동 범위가 안 나와요. 그렇죠. 여기에서 등을 최대한 뒤로 빼요. 날개뼈를 최대한 부풀려요. 이렇게. 네. 그래서 공간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고 고개를 턱을 잡아 당겨서 네. 쇄골에 딱 넣고 여기서 손을 올려요. 쭉 올려요. 올리고 천장으로 그 다음에 눈만 이렇게 드세요. 눈만? 네. 왜냐하면 지금 상태에서 고개를 들면 자, 이 상태에서 제 머리를 미세요. 제 손을. 오케이. 요 정도가 다예요. 요 정도가 다예요. 네. 여기에서 완전히 여기 상부 승모를 이렇게 최대한 올리는 거야. 최대한. 그래서 내 이 팔 뒤꿈치가 네 맞아요. 귀 축도 옆에 꽉 눌러지게. 이렇게. 다시 앞에서 깍지 끼고 뒤집고 여기를 미세요. 아니 그 상태에서 미세요. 여기를 배꼽을 뒤로 하고 더 하고 안 된대. 더 여기를 미세요. 여기를 더 밀어서 더 미세요. 여기를 더 밀어요. 네, 그 상태에서 위로 올려요. 쭉 하나, 둘, 셋. 고개를 조금씩 드세요. 조금씩 손을 더 올려요. 둘, 이거 안 풀리게. 셋, 넷, 붙지도 않는데. 다섯, 붙지 여섯. 유연하지 않을까? 일곱, 여덟, 아홉, 열. 뒤로 그대로 깍지 끼고 여기로 가서 잡아 당겨요. 어디로 하나, 땡겨? 양쪽으로. 아. 둘, 셋, 넷, 다섯. 팍 푸세요. 이제 밑으로 탁. 와. 땀난다. 와, 힘들다. 이것만 해도 땀나죠. 근데 이거를 계속하면 여기 상부 승모 있는 데가 다 풀려요. 그리고 이거 꼭 해야 되겠다. 네.
아니 지금 뭐 승모근, 외회전 이게 일반인들은 그 못 알아듣는 얘기거든. 공부 많이 하셨는데 보니까. 네, 제가 다치고선 공부를 많이 했어요. 그래도 오늘은 네. 저자로 오셨기 때문에 본인의 책 얘기를 조금 해주셔야 돼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도 막 계속 얘기했듯이 자꾸만 이렇게 생각만 너무 많고 걱정만 너무 많고 맞아. 막 그 못해야 될 이유들만 너무 많고 맞아. 이렇게 너무 주저하지 말고 그냥 요즘 다 그러잖아요. 그냥 하는 거야. 그냥 해라고 하잖아요. 그냥 그렇게 생각이 들면 그냥 시작하세요. 이게 결과가 어떻게 됐던 그거는 나중 일이고 그리고 제발 시작하면 한 번, 두 번에 어떻다고 판단하지 말고 그래도 내가 관심이 있어서 시작한 거니까 조금 꾸준하게 그래서 내가 이게 이렇게 하는 거구나 정도는 알고 그 다음에 할지 말지를 그런 거를 여러분들한테 꼭 말씀드리고 싶고 또 갱년기에 제 나이대의 그 마음의 힘듦이나 또 아이를 키우면서 그 과정들에 대한 이야기나 그리고 또 우리가 살면서 또 남편이랑이 서로가 지지 않으려고 서로가 옳잖아요. 서로가 옳으니까 이 상대방이 하는 건 틀렸잖아요. 그랬던 것들을 어떻게 조화롭게 해가는지 뭐 이런 얘기들 그냥 소소한 제 얘기예요. 읽으면은 너무 김지호답다. 그리고 김지호구나 아주 이렇게 읽기 쉽게 살았구나. 돼 있어. 엄청 쉽게 네, 썼죠. 쉽게 썼어. 이게 잘 넘어가. 종이 좀 잘 넘어가야 돼. 페이지가. 감사합니다. 네, 잘 넘어가야 되는데 잘 넘어가요. 그래서 많이 읽으시면 재밌고 유익할 것 같아, 굉장히. 네, 그냥 나는 진짜 당장 요가는 내가 우리 동네 그 빵집 옆에 있거든. 내가 거기 가볼 거야 지금. 아니, 저는 확실히 좋은 것 같아. 나도 같이 가야 될 것 같아. 아니 같이는 하지 말자. 제가 이제 가면서 알려드릴게요. 어디 좋은 데 있어요. 거기 그래요? 근처에. 아, 네, 그래요? 좋은 알겠어요. 선생님이 있는 데가 있어요. 그래요? 네. 알겠어요. 정말 저는 제목이 되게 마음에 들었어요. 마음이 요동칠 때 기꺼이 나는 혼자가 된다. 네. 이게 저는 이제 쉽게 얘기하거든요. 힘들어? 정신과가 이렇게 표현했는데 여러 가지 방법인데 표현의 차이일 수도 맞아요. 있겠지만, 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그 20살 요즘 같았던 김지호가 어느 날 50이 돼서 네. 멋진 중년의 여인으로 또 와서 본인이 30년 그 인생을 살아가면서 느꼈던 마음의 내적 갈등 같은 것들을 예쁘게 잘 요약한 책을 들고 여러분들 앞에 다시 나타났습니다. 오늘 저희 셀프 구독자 분을 보시고 김지호 씨와 함께 했던 시간들을 많이 간접적으로 경험하셨을 텐데요. 독자 20분에게 저 개인적인 제 선물입니다. 팬심으로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드릴 테니까 꼭 밑에 예쁜 댓글 꼭 내가 이 책을 읽어보고 싶은 사연들을 남겨주시면 20분 제작진에서 선정해서 여러분 집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해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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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셀코TV와 저 한익병이 준비한 오늘의 영상이 기대되신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